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올해 40살이 된 초보 사회복지사입니다. 저의 고민은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사람들을 마주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럴 때 너무 떨리고 너무 떨린 나머지 제가 가진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게 돼서 그런 자신감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마음가짐을 고쳐서 좀 자신감 있게 하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그게 달라지지도 않고 좋아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로움을 알려주세요. 제일 좋은 거는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면 딴 데 그만한 월급, 그만한 조건에 다른 직장이 준비되어 있으면 금방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옮기면 돼요. 네. 근데 그래 준비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도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여기 다니는 게 낫겠냐, 옮기는 게 낫겠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선택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자기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사회복지사라는 업무를 내려놓으면 어디든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40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직장을 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금방 또 없어지고 또 힘든 게 더 크게 와닿고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아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00만 원 버나 스트레스 안 받고 70만 원 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고민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월급을 낮추고 조금 하면 다른 직장을 자기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 요즘 직장이 없다 그러니까. 급여는 이제 제가 급여 때문에 여기를 계속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앞으로 쭉 제가 정년 퇴직까지 전문직으로서 일을 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여기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정년까지 이렇게 이 상황에서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어서 지금 다시 다른 공부를 해야 해서 이제 또 직장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 없는 그냥 단순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많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잘 들으시고, 내가 뷔페 가서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저걸 하면 되고, 저거 마음에 안 들면 이걸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이면 이 남자도 있고, 저 남자도 있고, 이 남자도 있고, 저 남자 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근데 내가 결혼을 애가 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선택이 팍 줄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는 물론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애 둘 놓고도 뭐 이혼하고 또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러한 손실,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혼을 하고 새로운 결혼을 하는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사는 이 남자하고의 관계를 조금 개선해서 그냥 사는 게 낫겠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밤마다, 날마다 술 먹고 오고, 밤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이래서 이건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면 애가 둘 아이라 셋이라도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다. 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적게 번다. 좀 일찍 들어왔으면 늦게 들어온다. 주말에 나하고 놀러 갔으면 잘 안 간다. 이 정도 갖고 이혼을 하려 그럴 때는 그럼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애기 둘 데리고 나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만한 사람, 요만한 사람이라도 새로 구해지겠냐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게 부족한 건 맞는데 그럼 내 현실에서 밖에 나가면 그럼 이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이 현실적으로 딱 검토해보면 없을 수가 더 높다 이 말이야. 그럴 땐 이 부족한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 온갖 걸 먹을 수 있을 때 이건 뭐 맛이 별로다 이렇게 내가 제외시킬 수 있지만 아무것도 딱 이거밖에 먹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맛이 있느니 없느니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동안에 복지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근데 막상 복지사가 딱 돼 보니까 이거는 나한테 안 맞다.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 10년 공부해도 버려야 되나 해야 되나? 버려야 된다. 아니다 하면 버려야 된다. 부모님이 나를 키우고 나하고 30년 이상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모를 어떻게 흙 땅 속에 깜깜한 데 묻을 수 있으며 이런 부모를 어떻게 뜨거운 불에 태울 수 있느냐? 그러니 집에 고이 모시자. 이래야 될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돌아가시면 태우거나 묻어야 될까? 받아들이고 묻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복지사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간호대학을 나오고 간호사 시험을 쳐 걸렸다 하더라 이게 가서 보니까 아니다 하면 딱 포기해야 된다. 미련을 가져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돌아가신 분은 그냥 장례 치러 드려야지 미련 간다고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된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은 이거 빼고 내가 딴 데 가서 딴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만한 일이 없다. 이것도 좀 어렵지만은. 그럴 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어떤 그런 사업의, 직업의 연속성이거나 현재 받는 월급이거나 대사회적 대우거나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할 때 현재 자기 수준에서 이보다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새로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너무 고민이 돼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새로 공부하면 또 뭐 회계사 시험에 걸린다, 뭐 새로 공부하면 뭐 변호사 시험에 걸린다, 이런 가능성이 뭐 있어요. 네, 생각하는 공부할 거는 생각은 했는데요. 뭔데? 그거마저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네. 그 공인중개사 하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나, 복지사 할 때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될까? 현재는 공인중개사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자기가 공인중개사가 됐다고 할 때, 공인중개사가 사람한테 더 서비스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아양을 떨고 해야 될까? 사회복지사가 더 해야 될까? 공인중개사 겪어보지 않아서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집을 사고 팔고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더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고 잘 보여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더 아까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더
인간관계를 더 잘 풀어야 될까? 제가 사회복지사가 이제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줬을 때 보람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 사업의 뭐 성과나 또 이 이해관계인 사람들을 만나서 또 잘 지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다만 이제 저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분들만 만났더라면 이런 스트레스는 조금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회복지사 하는 업무의 폭이 너무 넓고 해서 좀 버거운 감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좀 맹한 사람이다. 사회복지사 하면서 어쨌든 그것이 도와주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사람 관계가 더 복잡할까? 더 어려울까? 이 부동산 관계에 사람을 관계되는 게 더 복잡할까? 안 해봐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사회복지사 그만두고 부동산 그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 획득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고 이제 더 좋으면 하고 안 하면 다시 버리고 다시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 되지. 이건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해봐도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거 이 인간관계보다는 저 인간관계가 더 복잡하겠다. 그러니 저거는 새로 시험을 쳐야 되고 인간관계도 더 복잡하고 이건 이미 합격이 됐고 이것도 복잡하다 하더라도 저거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만두고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을 먼저 한번 쳐서 해보고 또 나한테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좀 그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생각만 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후에 어떻게 일이 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네, 아까 얘기하다가 자기는 끝이 안 났어. 자기가 하도 못 알아들고 자기가 막 물러나 버렸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하다가 자기가 물러나 버렸는데, 그 자기는 어떻게, 복지사 자격, 이거 얻은 짐에 한번 해볼 거야. 안 그러면 때려치우고, 그 부동산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어렵게 얻은 자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더 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각오하고 결심해가 해야 될까? 그냥 건성으로 그냥 놀기 삼아 해야 될까?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스님 말씀처럼 대충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근데 너무 열심히 하려면 안 되고 그냥 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못난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이 되고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가 아니지. 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니 도저히 안 되겠다. 니 그만둬라. 니는 자격이 없다 하는 소리, 그런 소리 안 들을 수준으로만 해라 이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 얘기가 틀렸다 그래도 알았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있는 실력이 나온다. 네. 자기 실력이 있나 없나 솔직하게 말해봐라. 직원들은 서로 격려해주면서 실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지지하는 말로 해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실력이 스스로 없어.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 자기 실력이 없어. 알았어. 실력이 없는 게 실력이 있는 척 하려면 힘드나 안 힘드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줄 알고 해야 돼. 그러면 실력도 없는 게 내가 이래도 붙여주니까 고맙나 안 고맙나?
고마워.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러고 직원들한테도 나이가 나보다 어리고 이래도 항상 존중해주고 나보다 실력이 낮다. 이렇게 열등감을 가져라가 아니라 나는 실력이 없다. 이 열등감을 가져라가 아니라 공인중개 이 복지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는 거는 어쨌든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된다고. 된다고 정부가 인정해 줬는데 자기가 기죽을 이유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꾸 자괴감을 느끼는 거는 자기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생각만큼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 것만 해도 되고 붙여주는 것만 해도 되고 그냥 가서 뭐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뭐 틀렸다 그러면 새로 하고 고쳐서 하고 이렇게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나? 그냥 배워가면서 하지. 마음을 이렇게 딱 먹어야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